여러분이 경매로 돈을 벌려면요, 찾아야 하는 사람들이 5종류가 있습니다. 1번 재무, 2번 세무, 3번 상품, 4번 영업, 5번 기획이에요. 딱 보면 우리 회사 부서들을 그냥 옮겨놓은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부동산 경매로 돈을 버는 기본 공식은 간단하죠. 자, 매출에서 내가 사온 매입가와 비용을 빼면 내 수익이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 기업 구조와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자, 이 공식에서 내 수익을 키우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매출을 올리던지 매입 단가를 낮추던지 아니면 비용을 절감하던지 이 3가지만 개선하면 되는 거네요. 그죠? 이때 필요한 게 이 5명이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자금을 조달하는 재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대출 전문가예요. 이 사람은요, 내 돈을 줄여주는 사람이에요. 내가 10%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투자금이 1,000만 원이 있어요. 1,000만 원짜리 물건을 사다가 3개월 만에 1,100만 원에 팔았다고 해볼게요. 그럼 얼마 벌었나요? 100만 원 벌었습니다. 이 10% 수익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100만 원을 벌어서 좋긴 한데 3개월 동안 이거 하느니 그냥 편의점 알바를 하는 게 낫겠다. 시간당 10,000원만 받아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똑같은 1,000만 원짜리 물건을 10개를 삽니다. 10개를 샀으니까 매입 비용이 1억이 되겠죠. 그럼 이번에도 다 팔았다고 해볼게요. 그럼 얼마 벌었나요? 1억에 10%니까 1,000만 원 번 거죠. 이 사람은 10% 수익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요. 그죠? 조건은 같지만 결과는 어떤가요?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니까 뭐 딱 10배네요. 너무나 유명한 책이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책에 보면 로버트 키요사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좋은 빚은 강력한 도구이다. 하지만 나쁜 빚은 당신을 죽일 수 있다. 이 말은 빚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핵심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기업 차원에서는 PF 대출로 아파트를 짓고 분양을 해서 돈을 벌고요. 자영업을 하는 사장님은 창업 대출로 카페를 열어서 돈을 법니다. 사회초년생은 어떤가요? 전세 대출로 회사 근처에 거주를 해결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자, 돌아와서 이 사람한테 이 대출 전문가는 뭐예요? 1억이 있어야만 가능했던 일을 1,000만 원만 가지고도 가능하게 해준 겁니다. 물건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내가 준비해야 되는 돈의 양을 줄여주는 사람. 바로 재무를 담당하는 대출 전문가예요. 이분들을 그럼 어디서 찾을 수가 있냐?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낙찰을 받으면 이분들이 여러분을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명함을 한 뭉텅이 손에 쥐어주실 겁니다. 그래도 나는 미리 찾고 싶은데요? 그럼 미리 가서 다른 사람 줄 때 받아오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두 번째는 세금을 점검하는 세무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은요, 돈이 남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부동산 세금은 3단계로 나뉩니다. 살 때 내는 취득세, 갖고 있을 때는 보유세, 팔 때는 양도소득세, 줄여서 양도세라고 하죠. 이 세금이라는 게 사후 대응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번 실수하면 되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금 폭탄이 쏟아지는데 그걸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폭탄이 아예 날라오지 않게 해주는 역할인 거예요. 아예 날라오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언제 찾아야 되나요? 낙찰받기 전에, 입찰하기 전에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가 주변에서 이런 말을 해줘도 잘 안 들린다는 게 문제예요. 투자 경험도 많고 정부 정책에 익숙한 사람들은요, 어떤 규제가 나왔을 때 대충 봐도 이게 뭔 얘기인지 감을 잡습니다. 반면에 경험이 없고 초보일 때는요, 누가 보기 좋게 정리를 해줘도 이게 뭔 말인지 맥락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해한 것 같은데 나만 이해를 못한 것 같아서, 그래서 나중에 또 물어보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지금 또다시 복잡한 시기가 왔어요. 조정지역이니 투기과열지구니 뭐가 많죠. 규제 지역마다 세금 부과 기준도 다르고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또 바뀝니다. 정부의 세금 정책은 매년 조정되고요. 시장 상황에 따라 바로 적용되는 시행령이 나오기도 합니다. 헷갈리고 혼자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요, 뭐 유튜브 영상이나 뭐 블로그 이런 글만 보고 의사결정을 하면 안 돼요. 문제가 생기면 작게는 몇백에서 몇천만 원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바로 부동산 세금입니다. 우리 운전하다가 사고 날까봐 자동차 보험 들잖아요. 세무 전문가한테 내는 그 돈이 단순 지출이 아니라 보험료라고 생각하시면 속이 좀 편해지실 거예요.
자, 이제 자금 계획과 세금 점검까지 끝났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 낙찰을 받습니다. 낙찰을 받는다는 건 뭔가요? 이 원재료를 갖고 온 거죠. 이 원재료를 가져다가 이걸 팔려면 뭐 해야 되나요? 사람들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게 상품화하는 과정을 거쳐야겠죠. 내가 타던 차를 당근에만 내놔도 이 세 차 정도는 하고 내놔야 눈길을 끌잖아요. 전문 딜러분들은 흠집난 거 지우고 광택이라도 한번 돌려서 시장에 내놓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세 번째, 상품화예요. 이 사람은요, 돈이 되게 바꿔주는 사람입니다. 시장 경쟁력을 갖추고 팔리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저는 처음 낙찰받고 인테리어를 하는데요. 그냥 다 뜯어 고쳐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돈 들여서 인테리어를 싹 했는데요. 나중에 팔고 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번 돈보다 인테리어 사장님이 더 벌었어. 한 사이클을 돌려봤다는 성취감은 있었는데 뭔가 모르게 좀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시장 경쟁력이라는 이 말이 뭔가요? 말 그대로 경쟁력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남들이 팔려고 내놓은 것보다 내 거가 더 좋아 보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 경쟁력은 퀄리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상품과 비교했을 때 누구 거를 선택하게 만드느냐, 이 게임인 거예요. 내가 들어가 살 것도 아닌데 내 마음이 흐뭇해질 만큼 그만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장에서, 그 동네에서, 그 단지에서 살고 싶어 하는 잠재 고객들이 내 걸 먼저 선택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이런 얘기를 하죠. 고객들이 누가 될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자, 이걸 모르는 게 저의 가장 큰 문제였어요. 모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다 뜯어 고친 거잖아요. 그죠? 그럼 뭘 확인해야 될까요? 남들이 올려놓은 가격을 확인하고 남들이 팔려고 하는 물건의 컨디션을 확인합니다. 또 뭐 할 수 있죠? 이 집에 살고 싶어 하는 그 연령대와 그 사람들의 니즈가 뭔지 그걸 리서치할 수 있겠죠. 이 과정이 끝나면 여러분이 뭘 알게 되냐면요. 이 시장에서, 이 지역에서 소구 포인트를 알게 됩니다. 무엇이 이 시장에서 강점이 되겠구나. 상품의 강점.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가치에 입금을 하는구나. 해결의 가치. 그럼 내가 해결을 해주면 뭘 키울 수가 있어요? 내가 받는 돈도, 이 돈도 키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해야 될 거, 안 해도 될 거를 밑그림을 그려놓고 그리고 나서 상품화를 시켜줄 인테리어 전문가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저처럼 그냥 다 뜯어 고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려놓은 공정만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합격 커트라인이 70점짜리 시험을 나 혼자 100점 맞으려고 밤새 공부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자, 상품화가 끝났으면 사람들한테 알려야 하는 단계가 옵니다. 아무리 잘 만들었어도 사람들이 모르면 의미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유형 400m를 박태환 선수보다 1초 빠르게 수영할 수 있는데 공식 기록도 없고 대회도 안 나가요. 이거 의미가 있나요? 미슐랭 셰프보다 요리를 더 잘하는데 가족만 먹어요.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가족한테 맛있는 음식을 해주는 건 당연히 의미가 있죠. 제 말은 비즈니스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것은 그냥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마케팅, 바로 영업이에요. 자, 이 사람은요, 돈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부동산, 중개사. 이 중개사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합니다. 이 중개사분이 무슨 일을 하나요? 이 매도자와 매수자가 거래를 할 때 사고 터지지 않게 안전하게 성사되도록 중간에서 심판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내 물건에 열의를 다해서 마케팅해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들은요, 손님이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 같으면 그냥 다른 물건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갖고 있는 물건이 얼마나 많겠어요. 집 보러 가면요, 이 중개사분이 이 장점도 얘기해주지만 단점도 잘 얘기해줍니다. 심판이 어느 한쪽 편만 들면 어떻게 돼요? 물병 날라온단 말이에요. 이 중개사분은 그 어느 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건을 의뢰할 때 중개사분들을 좀 도와줘야 돼요. 손님들한테 브리핑하기 쉽게 만들어주자고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우리 앞에서 인테리어 하기 전에 리서치 한다고 했어요. 자료를 만들 때 수요가 누가 될지 타겟팅해서 멘트를 넣어줘도 좋습니다. 우리 집이 남동향이에요.
그러면 하루를 일찍 시작하는 연세 있으신 분들한테 좋고요. 남서양이면 오후 늦게까지 해가 되니까 젊은 분들이 살기 좋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내 물건에 장점을 부각시킬 만한 멘트를 넣어줘도 좋습니다. 운동화를 하나 사도요. 신어봐서 내 발에 잘 맞는 걸 사잖아요. 내가 살 집을 고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나한테 맞는 걸 선택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이 부동산에 물건을 내놓으면 중개사분들이 이 사진 좀 달라고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보통 수리가 끝난 지금 현재 상태만 찍어줄 거예요. 그죠? 여러분 동네에 헬스장 있죠? 헬스장 입구에 뭐 있나요? 비포, 애프터 비교 사진 찍어서 입간판 세워놓죠. 말 안 해도 변화된 게 그냥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조금만 신경 써서 인테리어 전후로 나눠서 자료를 만들면 어때요? 그걸 보는 손님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인테리어가 안 된 물건들은 이렇겠구나. 이거 사면 내가 손댈 게 많겠네. 손님들은요, 그 물건을 보자마자 속으로 계산기를 무조건 두드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물건은 다 돼 있고 가격도 비슷해. 그럼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나요? 자료를 만들 때는 내 물건을 자랑하려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걸 본 소비자가 무슨 생각을 할 것인지 그 시점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까지 재무, 세무, 상품, 영업 이 네 종류의 사람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다 맡기면 난 할 게 없냐? 자, 우리는 이 기획이란 걸 할 겁니다. 자, 이분들은 뭐예요? 이분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예요. 전문적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돈이 들 거고요. 돈이 든다는 건 뭔가요? 우리한테 이 4명은 비용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비용을 다 감당하고도 돈이 남아야지 나도 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맞죠? 그 구조를 설계하는 일을 이 기획자가 하는 거예요. 이 기획자는요, 돈이 될 판을 깔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앞에 이 4명이 전문가라고 했는데, 이거 왜 전문가예요? 그 일만 하니까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이 기획만 하는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린 왕자라는 동화 아시나요? 이 책의 저자인 생텍쥐베리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계획 없는 목표는 그저 소망일 뿐이다. 큰돈 넣고 기도한다고 우리 소망이 이루어질까요? 망하든지 대박이 나든지 어쨌든 둘 중 하나니까 이루어질 수도 있겠네요. 근데요, 우리가 이런 제로섬 게임을 하려고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 물건을 고를 때는요, 통과해야 되는 첫 번째 관문을 만들어 놓으세요. 그 첫 번째 관문은 이걸 왜 사야 하는가? 이걸 무조건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경매는 싸게 사는 게 장땡 아니에요? 자, 우리 목표는 매출이에요. 이 매출은 팔려야 매출이 나옵니다. 안 팔리는 물건을 싸게 사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 안에서 새로운 질문들이 막 쏟아집니다. 인테리어를 좀 더 해야 되나? 아니면 가격을 낮출까? 급하니까 임차라도 맞추자. 자, 이 질문에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안 팔리는 건 자산이 아니라 짐이 되는 거예요. 이 Y가 없는 물건은 탈락입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물건들로만 다음 넥스트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는 구체적인 기획이 되겠죠. 지금까지 다 해온 얘기들이에요.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세금은 어떻게 절세할 것인가, 상품화를 어디까지 시킬 것이며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달을 시킬 것인가, 그 과정에서 예상되는 비용이 얼마고 그 비용까지 반영을 했을 때 나는 얼마를 벌게 될 것인지, 이게 간단하게 한 줄로 써놨는데요. 이 한 줄 한 줄이 또 여러 개로 쪼개집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설계해서 전문가들을 고용하고 성공하면 보상을 얻고 실패했을 때는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 여러분이 도전하려는 게 바로 이 기획이에요.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매니저, PM이라고도 하죠. 돈이 될 판을 깔아주는 사람, 이게 바로 여러분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단 말이 어렵다는 말하고 동의어는 아니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요, 이런 건 있어요. 학습하는 기간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매 공부를 시작하면요, 똑같이 시작했는데 금방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혼자서도 잘하는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이 이해력이 빠르고 감각도 있고 인맥도 좋아요. 시간도 많고 타고난 판단력에 맥을 잘 짚어냅니다. 반면에 저처럼 평범한 사람이고 하루 8시간씩 넣어야 하는
본업이고 제로 베이스부터 하나씩 쌓아야 하는 사람이라면 기획자로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학습 기간을 6개월, 이 6개월은 잡고 시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 6개월인지는 앞에 4명의 전문가가 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려고 얼마의 시간을 넣었을지 딱 한 번만 계산해 보면 납득이 되실 겁니다. 만약에 좀 더 속도를 내고 싶다면 이미 해본 사람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에 속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어딘지는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둘 테니까 혼자 하실 분들은 그냥 혼자 하시면 되고요. 궁금하시면 한번 참여해 보셔도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